자,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사연을 더 준비를 했는데 오늘 사연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논쟁에 그게 있는 사연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후반의 프리랜서 지은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이분이 몇 달 전에 겪은 기묘한 경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어릴 적에 세례를 받은 천주교 신자라고 자신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필요할 때만 기도를 하는 소위 세미 천주교 신자예요 라고 또 밝혀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운 얘기를 좋아하긴 하지만 뭔가 귀신의 존재라든지 신점이나 사주 같은 거는 크게 믿지 않는 저희 엄마도 그랬었거든요. 저희 엄마도 베라거든요. 그쵸. 예, 이름이. 그래서 본명 대신에 저희 아빠는 항상 베라야, 지금도 베라! 이렇게 부르는데 예, 베라야 이게 아니라 베라! 이렇게 항상 부르시는데 이분도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고양이 한 마리와 함께 결혼을 준비 중인 남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이분이 거주하시는 집 형태가 집에서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을 보면은 그 창문에 큰 절이랑 거대한 부처님 불상이 보이는 그런 한적한 동네에서 붓다 뷰로 이렇게 붓다뷰로 고양이랑 남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귀신이나 이런 것들을 안 믿는 지은 씨랑 달리 남자친구는 옛날부터 이상하게 기가 되게 약하다라는 소리를 좀 많이 들어왔고 또 가끔은 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하면 헛것도 좀 보고요. 또 음산한 곳이나 이런 데는 좀 오래 머무르는 그런 좀 기운을 잘 타시는 분이고 그런 게 좀 있었대 옛날부터. 그러던 몇 달 전에 남자친구가 친한 친구가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그 결혼식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남자친구의 친한 친구가 결혼하는 상대가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네, 흥미진진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무당이다 보니까 결혼식은 전통 혼례로 진행이 되었는데 특이하게 아침 일찍 거의 9시 쯤부터 결혼식이 시작하니까 그때 와라라고 해서 남자친구가 거의 아침 8시에 부랴부랴 나갔대요. 근데 오후 3, 4시가 되도록 남자친구가 안 돌아오는 거야. 그리고 지은 씨가 이제 이상하잖아. 그렇게 일찍 나갔는데. 그래서 아니 왜 아직도 안 오냐라고 카톡을 보냈더니 남자친구가 아직도 결혼식을 하고 있다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결혼식을 그렇게 오래 하냐, 이 말이 되냐, 뭐 결혼식 진짜 맞냐 이랬더니 그 결혼식이 대부분의 시간을 굿을 하느라 다 보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침 8시부터 이제 굿을 시작했던 거고 연락했던 3, 4시엔 아직 결혼식이 시작도 안 됐대요. 네. 그래서 남자친구가 집에 돌아왔을 땐 거의 밤 9시가 다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심지어 중간에 나온 거래요. 그것도 9시가 중간이었던 네, 거예요? 중간에 나온 거였고 더 길어지고 일정이 더 있었는데 그거 다 끝내고 오면 자정이 넘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기는 중간에 그냥 나왔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은 씨가 아니 무슨 결혼식에서 구슬한다는 거야. 모르겠어. 작두도 타고 장난 아니었어. 작두 너무 무서웠어 라고 남자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무섭고 찜찜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은 씨는 남자친구의 차, 몸, 집 현관, 계단, 속을 미친 듯이 뿌렸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날 밤이 됐는데 기이한 현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평소처럼 자기 전에 두 사람은 항상 남자친구는 이제 핸드폰 게임을 하고 지은 씨는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날도 남자친구는 이제 등을 돌린 채로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고 지은 씨도 막 유튜브를 보고 있었대. 근데 남자친구가 평소에 기분이 좋을 때면은 이렇게 막 흥얼거리는 하면서 흥얼거리거나 몸을 이렇게 살짝 까딱까딱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도 남자친구가 게임하면서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몸을 살짝씩 이렇게 움직이고 있더래.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등 돌려 있었다 했잖아. 그 모습 보면서 스르륵 잠이 들려는 찰나에 갑자기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두 개로 갈라지더니 두 개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흥얼거리는 소리가. 그래서 그 두 목소리가 노래를 하는 듯한 그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란 지은 씨가 깜짝 놀라갖고 남자친구의 등에 파묻혀가지고 그렇게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지은 씨가 남자친구에게 어젯밤에 겪은 얘기를 했더니 이제 남자친구도 그래?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그날따라 하루 종일 소름이 돋고 집이 원래 되게 평온했는데 집마저 되게 무섭다라는 그런 기분이 들면서 두 분이 결국에는 집 근처에 있는 절도 가고 가까운 성당도 가서 기도까지 하고서 이제 자전거를 같이 따로따로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지은 씨 등 뒤로 왜 어린이집에서 애기들이 하교하면은 막 까르르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리잖아. 그런 소리가 이제 자전거 타고 가면서 뒤에서 들리길래 지은 씨가 집에 돌아가면서 아 너무 귀엽다 하고 딱 뒤로 돌아봤는데 자전거를 멈추고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교하는 아이들도 없고 어린이는커녕 그냥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었대요. 뭐야? 그래서 결국 남자친구랑 지은 씨는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에 결혼식을 주최했던 결혼식 했던 신랑의 그 와이프 무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부한테 연락을 해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갔다 온 뒤로 라고 했더니 그 당사자들은 전통 혼례에서 부정한 것들을 다 쫓아내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너네들이 피곤해서 그런 거야 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은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라고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 한 달 정도 지나서 영화 파묘가 이제 나오면서 지은 씨도 샤머니즘에 호기심이 좀 생겨서 이런 세계도 있고 신점도 한번 보러 가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점이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 보게 되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신점이 미래에 대해서 되게 잘 얘기도 해주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대요. 그래서 점사가 거의 다 끝날 무렵에 문득 그때 그 결혼식이 생각이 났던 거야, 이분이. 그래서 지은 씨가 그 무당한테 한 달 전에 겪었던 그 일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무당은 아니 왜 좋은 경사에 구슬하고 작두를 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역정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그 무당이 잡신을 모시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소금을 여기저기 뿌린 지은 씨 보고 칭찬을 해주면서 너 그때 진짜 그렇게 잘했다. 앞으로는 남자친구가 그 친구네 부부가 하는 그런 행사에는 절대 참여를 하지 말고 이렇게 좀 멀어져라 이런 충고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또 하나 영상을 첨부를 해주셨는데 그날 밤에 그 결혼식 갔다 온 밤에 고양이가 자꾸 특정한 곳을 보면서 우는 듯한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걸 영상을 찍으셨더라고요. 그 영상을 좀 보내주셨는데 그 고양이가 원래는 그쪽으로 아예 안 가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자꾸 그쪽에 가가지고 허공을 보면서 야옹야옹 거리는 그런 영상인데 어쨌든 그날 이후로 지은 씨는 괜찮아졌지만 시간이 지나도 과연 그때 결혼식이 정상적으로 한 게 맞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겪은 일들이 진짜 생길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라고 사연에 적어주셨어요. 궁금하네 진짜. 뭐지? 그래서 이거는 막 모르겠어. 듣는 분에 따라서 또 누구는 되게 무섭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또 누구는 뭐지?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마 무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판이 갈릴 거예요. 아유 그 진짜 잡신 모셨네 라고 할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 사연 보낸 지은 씨네가 문제가 있다. 아. 라고도 할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이 되게 좋은데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까. 근데 이분도 궁금했으니까 보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말하기가 정말 어렵긴 한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둘 다 잘못도 없고요. 어느 한쪽도 잘못이 없는, 그래서 양쪽이 다 억울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요, 어디서부터 살펴보면 좋을까? 일단은 무당들은 원래 결혼하기 전에 구술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굿은 혼인 여탐굿이라고 해서, 우리 왜 산 사람들도 결혼식 하기 전에 부모님들이 만나서 뭘 하죠? 상견례. 그치? 상견례. 구가 바로 구가 궁합을 보신다 이건 줄 알았어. 상견례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상견례를 하듯이 양쪽 집안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 사실은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로만 들어도 사실 충분하잖아. 진짜 알 거면은. 근데 이제 만나서 어떤 분인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보내듯이 조상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양쪽의 조상들이 비록 혼이라고 할지라도 돌아가신 분들이 서로 인사를 하고 알아가는 그런 잔치 자리를 마련을 해드리는 건데, 이제 일반인들은 이렇게 진행하고 끝이 나요. 일반인 중에서도 이렇게 여탐굿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 헤어지고 잘 살기 위해서. 근데 무당은 다르잖아요. 왜냐면 무당은, 제가 이걸 또 설명하려면은 제가 옆에 그 썸네일 띄워둘 테니까 그걸 보고 오세요. 무당이 모시는 신에 대해서. 자, 무당이 모시는 신의 베이스는 제가 조상신이란 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조상신 중에서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는 분들이 내려오셔가지고 올라가다가 결국엔 하늘에 닿는다. 이 개념에 대해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신의 영역에 닿을 수도 있고 인간 세계에 조금은 관여도 할 수도 있고 또 이 인간한테 이 사람의 조상을 볼 수 있는 힘도 주실 수 있는 특별하신 분들이잖아, 무당의 조상들은.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인간에서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조상에서는 급이 달라요. 우리 조상님들은 내가 천도제도 엄청 많이 해드리고 내가 기도도 되게 많이 올려드리고 거의 조상이 아니라 신으로 승격을 엄청나게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무당들은 당연히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을 만나게 해준 우리 조상님께도 또 우리 신령님께도 감사 인사를 당연히 신령님 먼저 기도를 올리고, 또 상대방 조상님들도 엄청나게 잘 닦아드리고 문제가 있는 조상들은 다 풀어주는 이런 작업을 합니다. 특히 이 점을 많이 보는 제자들은, 특히 잘 불린 제자들 이런 거에 엄청 예민하기 때문에 옛날에 왜 저도 들었던 얘기인데, 옛날에 신촌에 엄청 유명했던 도령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엄청 잘 봤대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점을 못 보기 시작했다라는 소문을 내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저도 무당이 결혼하면 점을 못 본다라는 얘기를 그때 처음 들었어. 제 어릴 때 20대 때 그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 사람이 되게 잘 봤는데 결혼하더니 완전 뭐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일반인이다 보니까 무당들은 결혼하면 점을 못 보구나 이런 편견이 좀 생겼는데, 그게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엔 합쳐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조상에서도 야, 너네만 양반집이냐? 우리도 그럼 양반집으로 이제 장가가고 시집 갔으니 우리도 좀 대우해주고, 우리 집에도 알고 보니까 이 신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신기가 있는 조상이 있어. 그러면은 이 집에서도 우리도 점 볼래 하고 뛰쳐 들어옵니다. 그래서 진짜 잘 불리시는 선생님들은 상대방 조상 중에서도 신당 안에 들어오실 정도로 도력을 닦은 조상이 있으면 같이 모셔요. 예를 들어 나는 유씨잖아. 내 남편 이씨야. 그러면은 우리 신 중에서는 이씨 신도 있어. 예시로 이해되죠. 왜냐하면 결혼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에서도 점을 볼 수 있는 신이 같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하네. 그래서 같이 닦아줘요. 근데 문제는 이걸 제대로 안 닦거나 잘못 판단했어. 알고 보니 여기가 점을 잘 못 봐. 근데 마음만 앞섰어. 막 점 볼 수 있어 이러고 들어왔어. 근데 이제 싸움이 나, 안에서. 서로 점을 보니 못 보니 하면서 신들이 싸움이 나요.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소문처럼 결혼을 했더니 점을 못 보더라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당들이, 잘 불리는 제자들이 결혼하는 거에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딱 우리 신만 잘 닦아놨는데
결혼하면 그러니까 조상이 섞이잖아. 그렇죠. 많아지니까.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40, 50대 되신 선생님들은 이 시댁 신도 모셔놓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 신당에 들어가면은 여기는 시댁줄에서 왔어. 이 줄은 시댁줄에서 오셨어. 요거는 시댁 몫으로 모셔놓은 분들이야.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무당들은 당연히 결혼 전에 구슬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자 이제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사연이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냐면은요, 다 좋아. 전통 혼례 다 좋고 모든 게 다 좋고 한데, 이분의 정확한 상황이나 굿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어쨌든 이분의 얘기만 듣다 보니까 제가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보통 작두는요 부정한 것을 막거나 부정한 것을 풀기 위해서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연에서도 이 지은 씨네가 그 부부한테 연락을 해갖고 우리 좀 이상한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대답했다고 했잖아요. 부정한 것들을 이미 다 쫓아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 당신들이 피곤해서 그런 거야 라고 대답을 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대답에서도 보듯이 작두라는 것은 보통 부정한 것들을 내쫓거나 뭔가 막거나 하기 위해서 타는 게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보통 결혼식 당일에는 작두를 안 탑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야. 보통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치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뭐에 비유하면 좋을까? 진짜 막 비유할 만한 게 진짜 없네. 이게 작두가 그만큼 큰 곳이에요. 작두를 탄다는 건 그만큼 크게 의미가 있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작두가 어떠한 부정한 것을 막는다라고 봤을 때, 결혼식 당일에 아침에 일찍 가갖고 건강검진 받고 수면 마취하고 와가지고 부모님 상견례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부모님 인사하고 이사할 집 가갖고 쫙 둘러보고, 거기에 뭐 저기 우리 고사 지낸다고 하죠. 고사 다 지내고 그리고 나서 결혼식 하러 온 거랑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네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굿들은 보통 결혼식 당일에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미리 우리끼리 혹은 자기 가족들끼리. 근데 이게 무당들이 스타일이 달라요. 이런 부정한 것들을 다 깨끗하게 이미 정리를 했는데 결혼식 당일에도 혹시나 손님들한테, 손님들도 다 부정할 거 아니야. 무당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깨끗한데 손님들은 다 부정해. 이런 성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아까 벨라 씨도 얘기 들었을 때 작두 무서워. 그 사람 지은 씨 입장에서는 좀 무서울 수 있지라고 공감을 했잖아. 근데 무당 입장에서는 아니 너네가 더 더러워. 이게 좀 있어요. 왜냐면 너네 조상들은 아무도 안 닦였잖아. 우리는 다 닦이고 한 상태인데 그런 안 닦인 조상들이 내 파티에 다 오다 보니까 불안해. 그래서 나 오늘 나온 작두 탈 거야. 그것들이 침범하지 못하게끔 방어막 쳐둘 거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일에서도 작두는 잘 안 타요. 그거는 다른 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작두를 타는 거는 그냥 안 좋은 거 막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어마무시하게 안 좋은 거 막을 때 보통 작두를 타는 거거든요. 이게 결혼식 당일에도 손님들한테 어떠한 부정한 것이 딸려올까 봐 그럴 순 있겠으나, 그것 치고는 작두를 결혼식 당일에 타는 경우는 많이 없죠. 제가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40년간 무업을 하신 우리 테마 이모한테 물어봤어요. 네. 궁금하잖아. 왜냐면 이모는 40년간 보셨으니까. 근데 이모도 결혼식 당일에 작두를 타는 거는 40년간 처음 들어봤다. 이 얘기를 하셨더라고. 조금 앞뒤가 안 맞긴 해. 이 사연을 들었을 때. 왜냐면은 작두를 타는 거라면 이미 진작에 탔을 텐데 왜 당일에 탔을까? 그리고 작두는 충분히 탈 수 있어요. 결혼식 할 때. 그러니까 전에. 왜냐면은 이 남편네도 신기가 있다 보니까 또 그걸 누르느라 할 수도 있고, 또 뭐 이제 혼인 주당 맞을까봐 결혼식 때 또 양쪽 조상들이 들어오면서 귀신들이 들어오면서 혹시라도 나쁜 것들이 또 따라올 수도 있다 보니까 그거를 뭐 주당 막으려고 탔을 수는 있는데 보통 당일엔 타진 않습니다. 하긴 생각해보면 이제 결혼이라는 것도 엄청 큰 행사고, 그때 하는 굿도 어떻게 보면 이미 너무 큰 행사인데 작두까지 타면 행사에 행사를 더하는 거니까. 조금 그건 과했다. 근데 이거는 무당마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정해진 법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40년간 하신 분도 처음 들었고, 그분이 마침 옆에 있던 분한테 너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 라고 36년간 하신 분한테 여쭤봤더니 36년간 하신 분도 그 뭔 소리야! 이러셨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이진 않았다. 문제는 여기서 두 번째 문제는요. 작두 탈 수 있어. 근데
작두 탄다 해서 귀신이 붙진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그러네. 중요한 거는. 그렇죠. 지금은 이분의 결혼식 스타일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이진 않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작두를 보는 것만으로도 막 거기 가 귀신이 붙거나 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은 씨 남자친구는 이런 굿을 처음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식에서 굿 1차 충격 받았어. 그리고 뭐 70년대 드라마에서 볼 법한 작두를 탄다고 그것도 저렇게 가녀린 여자가 하면서 인간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걸 접하면 두렵단 말이에요, 일단은.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두려움이 이제 뇌에 입력이 됐어. 네. 그러다 보니까 살짝 과몰입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지은 씨 남자친구한테 뭔가 따라왔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작두굿을 그날 봤다고 해서 따라오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에서 따라올 정도면 사실 그거는 따라오는 건 시간 문제였다. 길거리에서 어디든지 따라올 수는 있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어. 이 남자친구가 태어나서 처음 굿을 처음 봤잖아요. 근데 남자친구의 아주 먼, 그러니까 지은 씨 남자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친구의 아주 먼 조상 중에 이런 종교 쪽으로 일을 했던 분이 계셔. 근데 이제 막 꿈에도 몇 번 나오고 뭔가 소름 끼치는 느낌, 어떠한 기운에 막 영향을 받는다 했잖아. 이분이 네네. 왜 이상하게 귀신도 보고 막 소리도 듣고 한다 했잖아. 근데 이런 거를 몇 번이나 느꼈는데도 이 사람이 무디다 보니까 그걸 못 알아들었어. 근데 어느 날 태어나 처음 굿이라는 걸 본 거야. 네. 그러니까 순간 한 거야. 저런 세계도 있네? 라고 문이 살짝 열린 거야. 아, 닫혀있던 게 깨어난 거구나. 그리고 이 남자친구가 원래도 이 귀신을 좀 탔잖아. 기운이 약하다라는 소리도 네. 듣고 막 헛것도 보고 했다 네. 했잖아. 이런 특징들이 있는 사람인데 굿은 한 번도 못 보다 태어나 처음 굿을 보다 보니까 인간도 눈을 뜬 거고, 여기 조상에서도 조금은 발동이 돼서 이런 게 붙을 수는 있어. 근데 그게 되게 심했으면 아마 그날 밤에 막 방울 소리가 들리고 막 누가 막 나타나고 뭐, 너 부채 한번 쥐어볼래? 이런 꿈을 꿨다거나 그 정도로. 이런 일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잡기가 따라오는 가능성은 좀 낮죠. 이제 여자친구인 지은 씨 역시도 말했잖아. 원래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던 나 그런 거 안 믿어. 귀신 그런 거 없어. 하던 분이셨는데 아무래도 막 뭐? 굿? 작두? 그런 걸 한다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조금은 있다 보니까 아마도 조금은 과몰입이 조금 있었지 않았나. 그냥 결혼식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분이 안 그래도 기가 허하신 분인데 그런 징소리, 굿소리 듣다 보니까 조금은 살짝은 문이 열린 틈 사이로 뭔가 따라왔을 수는 있어. 근데 그게 이제 지은 씨가 살짝 또 느꼈을 수는 있어. 근데 그게 막 그 굿 때문에 생기고 했다고 하기에는 그러면은 난리가 났겠죠. 대한민국이 벌써. 작두만 타면 그렇게 된다면. 그 결혼식에서 뭔가가 붙었다기보다는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발동이 됐을 수는 있었는데 이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그냥 집 앞에 있는 병원에 갔다가 감기 환자들만 가득한데 내가 에이즈 걸렸다랑 똑같아. 이 정도면. 이해되죠? 네네. 그냥 살짝의 감기 기운이 붙어왔을 수는 있다. 네,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지금 거의 엄청난 암에 걸렸다. 난 집 앞에 그냥 내과 잠깐 갔다 왔는데 그거 갔다 왔고 병균들을 보고 암에 걸렸다. 이거랑 똑같아. 근데 감기는 살짝 걸릴 수는 있어. 근데 그거는 이 굿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분이 또 그런 기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언젠가는 그런 경험은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영향이 영 없진 않지만 그 정도로 걸릴 일은 아니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아쉬운 거는 그 무당분의 대응이 아니었나. 이게 우리나라가 조금 무당들한테 가장 아쉬운 게 일단 무당들이 나는 정답이야. 근데 너넨 다 틀렸어. 나 외에 다른 무당들은 다 가짜야.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만약 저한테 오셔서 이걸 물어보셨더라면은 저라면은 뭐 붙을 수는 있긴 한데 거기서 붙을 정도면은 이미 붙어 있었거나 붙어 있었는데 더 발동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런 게 붙을 수 있는 건 시간 문제다. 이거는 굿이 문제가 아니라 남자친구의 기운의 문제다라고 저는 오히려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남자친구 기운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 부부랑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이제 이런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사회적인 편견, 색안경입니다 라고 저는 또 이제 열변을 토했을 텐데 이제 그 무당이 그 부부랑 친하게 지내지 마 하니까 이제 지은 씨 입장에서 역시 무당들은 안 좋고 하니까 이해되죠. 결혼한 그 무당 부부랑도 안 친하게 지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게 좀 아쉬운 대답이지 않았나.
왜냐면은 사람들이 뭔가 이런 무당이나 굿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리고 뭔가 무섭고 싫어. 그리고 알 수 없다 보니까 더 싫어. 네. 그래서 왜 우리 인터넷 사연에서도 막 떠도는 그런 얘기 중에서도 굿판 따라갔다 막 빙의 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연들이 사실 많이 올라오는데 그거는 거의 거짓말일 확률이 높고요. 왜냐면은 굿판에서 진짜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판을 오늘 내 벨라한테 나한테 있는 나쁜 운 다 주고 벨라 오늘 귀신 씌워야지 라고 목적을 정해놓고 판을 깔아서 굿판을 했어. 그리고 왔어. 걸렸어. 그런 굿이 아니라면은 그냥 내가 내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굿판을 열었는데 오늘 우리 조상들 하느라 바빠. 요 조상에서는 아예 요 조상에서는 물론 아쉬우실지 아유 저 집은 좋겠네. 그런 거는 가능하겠지. 부럽네. 해갖고 너는 뭐하냐 하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어. 근데 이상하게 그 굿 갔다 와갖고 내가 몸이 아파. 이상하게 민진의 굿 갔다 왔는데 이상하게 몸이 아파. 그건 조상한테 혼나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우리 조상은 막 진수성찬 차려갖고 제 사업하는 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막 온 가족들이 갖고 절하고 하는데 옆에서 난 따라왔어. 따라왔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갔는데 막 그날 밤부터 몸이 아파. 감기 걸린 것처럼 두드려 맞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어씨 굿판 갖고 귀신부터 온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만 자꾸 떠도는 거야. 그러다 또 나아져요. 그거는 우리 조상에서 너는 뭐 하냐? 넌 뭐하니? 라고 맞네. 좀 혼내는 겁니다. 예,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는 에이 거짓말 이러면서 굿판에 가갖고 굿판 가갖고 이상하게 붙어온 거는 그건 진짜겠네? 이런 게 좀 있어. 네, 그게 좀 아쉽죠. 그래서 짧게 제가 사연 소개해드리자면 실제로 어떤 부부가 구설하러 왔는데 여자분이 남편이 하도 안 되다 보니까 남편네 집을 닦아주려고 여자분이 돈을 내서 남편 구슬해 준 거야. 그 집은 여자분이 잘 나갔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이 자기 남편 잘 되라고 되게 좋은 의도에서 해줬잖아. 근데 굿하고 있는데 여자분이 막 화가 막 울그락불그락 막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뒤로 데리고 가갖고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냐 이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너무 화가 난대. 그러면서 이 남편을 죽이고 싶고 오늘 당장 이혼하고 싶고 자기도 자기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내가 왜 이러죠? 저 남편 되게 사랑하고 남편이 잘 됐으면 하고 자기는 이미 충분히 잘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거 한 건데 이상하게 굿 중간부터 남편이 너무 싫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내가 이런 놈이랑 왜 결혼했지 이 생각이 들면 화가 나더래. 뭐야? 이 집 조상 마음이에요. 나나 해주지 이건가? 뭐 순서가 있는데. 나를 먼저 해줬어야 되는. 그것보다는 얼마나 못났으면은 우리 집에서 돈까지 대줘갖고 조상까지 다 대우하고 있으니까 이 집 조상에서 화가 나는 거야. 이렇게 못난 놈하고 결혼을 한 내 새끼가. 내 새끼가 안타까우면서도 얘가 싫은 거야. 너는 뭐 하고 있냐 이 무능력한 놈아 이건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남편 잘 되라고 굿하러 왔다가 막 표정이 울그락불그락 남편을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남편은 그냥 잘 되고 있나 이러고 있고 멍하게 여자분이 막 표정이 이래갖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걸 저는 몇 번이나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여자분도 자기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나중에 우셨거든.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자기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니까 막 그냥 막 오늘 당장 이혼해야지 막 이 생각 자기가 하고 있으니까. 내가 원해서 해준 거였는데 갑자기 굿판에서 그렇게 생각 자체가 바뀌어서. 그치. 왜냐면은 이 집에서는 이제 희생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속상하지, 당연히 속상하죠. 그러니까 리가 없구나. 그치. 그러니까 조상 입장에서는 이 무능력한 놈아, 이 뭐 같은 놈아 하면서 화가 나시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굿 따라갔다가 친구 굿 따라갔다가 막 빙의가 된다. 이거는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그냥 친구 따라 병원 갔다가 제가 팔이 부러졌어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예, 그래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집에 원래 그런 조상이 있었는데 이제 그 판에 갔다가 이 집 조상에서 발동이 돼서 우리 집도 알고 보니까 왜 증조에서 이런 걸 하셨던 분이 계시다 보니까 발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발동되는 거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일이야. 꼭 여기 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 그런 조상이 있으면요 꼭 그럴 일이 또 생겨요. 이번에는 내 굿은 안 왔지만 다음번에 또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생겨. 이해되시죠? 집에 혹은 누구 지인이 뜬금없이 우리 집 굿하는데 한번 보러 올래? 이런 일이 또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이제 더 확대되자면은 가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전 보러 왔다가 저희 집에 또
아마 무당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점 보러 왔다가 점을 다 보고 그날 밤에 집에 갔는데 막 가위에 눌리고 다음날 막 몸이 아프고 해갖고 자기 점 보러 왔다가 귀신 붙은 것 같다라고 연락을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저한테도 있어요. 화진 언니한테도 있고. 네. 이거는 무업하시는 분들은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점집에 대한 선입견이 자꾸 생기는 거야. 점집에 귀신이 많고 그래서 뭐가 붙을 수 있고 하는 건데 제가 항상 얘기하다시피 점집은 청정구역입니다. 무당들은 기운으로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사는 거잖아요. 기운으로 내가 어쨌든 돈도 버는 것도 맞고 기운으로 내가 우리 신들도 다 모시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손님한테 붙어온 기운이 여기 떨어질까 바이러스가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저도 막 이렇게 기운 안 좋거나 하신 분 오시면은 나가자마자 향 피우고 난리 나거든요. 따라가세요 따라가세요. 저도 막 이러거든요. 여기 있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오히려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들이 이 기운이 엄청 예민한데 이상하게 점을 보고 나서부터 몸이 아프다 하는 경우도 똑같은데 첫 번째는 조상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과몰입입니다. 아, 왜냐면은 인간이 태어나 처음 겪다 보니까 이제 이상하게 막 그 방울 소리도 무서웠고 점집 갔을 때 그 그림들 그런 분위기들 그 무서움에 압도당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걸 경험한 순간에는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무의식에 들어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날 밤에 막 가위에 눌린다거나 이런 일이 들어오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가 원래 우리 집에 그런 기운이 있었는데 혹 신기 아니더라도 우리 집에 뭔가 풀어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 이 점집 가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인간이 내가 그냥 무시를 해. 그럼 그 조상에서 그래 네 한 무시해 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자 하면서 이제 혼냅니다. 이제 좀 알아라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서 점집 갔다 와서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은 그거를 점집 탓을 할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진짜 문제가 있구나라고 곱씹어 볼 필요는 좀 있다. 그래서 귀신이 점집 갔다가 붙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근데 세 번째 경우가 그 점집에서 진짜 막 예를 들어서 허주를 모셔. 귀신을. 네. 그러면 붙을 수는 있지만 그 또한 가능성이 낮아. 근데 최근에 그런 분이 있었어. 어떤 분이 직접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점집에 갔는데 그 무당이 갓 신내림 받은 거야.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언니 너무 불쌍하다면서 동자 자리에 있던 거울 있잖아요. 손거울을 언니 이거 갖고 가서 써라면서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손님도 여자분이셨는데 그분이 아무렇지 않게 그 손거울을 갖고 집에 온 거야.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야. 네. 그랬더니 가족들하고 지인들이 난리가 난 거야. 너 무당이 주는 그걸 어떻게 받아올 수 있냐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났고 이상하게 그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몸이 좀 아픈 느낌이야. 그리고 가위에 눌리는 느낌을 받아. 그래갖고 다른 점집에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너 거기서 귀신부터 왔다. 해가지고 그거를 몇 날 몇 시에 어디에 산에 가고 그걸 묻어라. 그래서 그걸 묻고 왔다. 그래서 나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가 아무 일도 없었고 아무 일도 안 생긴 거를 그냥 혼자 몇 날 몇 시에 산에 올라가서 묻고 온 거다. 제가 이 소리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그거는 그 거울을 준 무당이 혼날 일입니다. 그거는 이 손님이 혼날 일이 아니고요. 그 거울을 준 무당이 자기가 모시는 신한테 혼나야 되는 문제입니다. 마치 이 동자 자리에 올려있는 단을 거의 그냥 내 서랍장처럼 쓴 거야. 이해되죠? 그냥 내가 안 쓰는 립스틱 이거 우리 동자 건데 너 가져. 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동자 건데라고 내가 표현했잖아. 내 게 아니거든. 동자 거거든. 근데 여기서 착각하는 게 내가 줬기 때문에 내가 곧 동자기 때문에 동자가 준 거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먹을 거는 줄 수 있어. 나도 가끔 정말 안 좋거나 안타까운 손님들 오면은 거기 있는 초콜릿 가져가요. 동자들에 있는 그 사탕 가져가요. 하는 소리 하거든요. 근데 이런 물건이나 거울이가 됐든 뭐 립스틱이 됐든 혹은 선녀님 자리에 올렸던 립스틱이 됐든 뭐가 됐든 물건은 안 줍니다. 예, 그거는 인간의 마음과 달라요. 이 사람이 하도 안타깝다 보니까 그 거울이 마침 보였어. 근데 저 거울이 왜 보이지? 우리 동자가 줘라보다 주는 거는 그건 인간의 마음일 확률이 좀 큽니다. 그거는 신의 물건이기 때문에 먹는 거랑은 좀 다르죠. 먹는 건 우리가 올렸다 내리잖아. 상하니까. 그렇죠. 유통기한도 있고 사탕도 그렇고 뭐든 올렸다 내리는데 이런 어떠한 물건이라든지 그런 거는
그 신이 언제 내릴지를 모르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내가 판단할 수 없지. 그치. 음식은 나눠줘도 되는데 물건이나 이런 건 함부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건은 제자가 모든 게 다 끝났을 때 새 걸로 바꿔줄 때 그때 줍니다. 그래서 저도 동자 자리에 제가 장난감을 좋은 걸 되게 많이 올리거든요. 근데 한 번씩 동자들이 바꿔달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새 거거든요. 포장도 안 뜯은. 그러면은 그걸 싹 바꿔주면은 그걸 제 지인들 애기 있는 집에 줍니다. 근데 아무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 더 되게, 왜냐면 제가 잘 불리고 있으니까. 마치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쓰자면은 거의 교회에서 위에다가 단에다가 올렸던 거를 집에 가져오는 걸 사람들은 되게 신성시하게 생각하잖아. 예, 교회에 올렸던 거는. 그리고 교회에 꽤 오래 있었어. 거기다 새 거야. 근데 그걸 내가 받았어. 그럼 나는 선택받은 자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거는 거울을 가져온 손님의 탓이 아니고 그걸 좀 무당이 신한테 혼나야 되는 문제고, 그거는 그만큼 이 신의 법당 단을 그냥 거의 내 책상 쓰듯이 거의 내 화장대 대신에 올릴 자리가 없으니까 일단 동자 자리에 그냥 올려놓은 거야. 이해되죠? 동자 네가 갖고 있어. 좋은 거야. 그러다가 이거 내가 바꿔야겠다. 이제 혹은 이거 동자가 싫다네 너 가져 하고 그냥 던져준 거야. 그 개념은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선생한테 교육을 잘못 받았거나 아니면 신과 아직 소통이 아직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그분께 설명을 다 드렸더니 그분이 그제서야 얼굴이 밝아지면서 그러면 몇 날 몇 시 몇 초에 저는 왜 그 산에 가서 했을까요? 했는데 뭐 어쨌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잘했다. 어쨌든 근데 당신이 혼날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건 선입견이다. 이렇게. 아마 그 무당 분이 그러고 나서 혼나셨을 수도 있겠네요. 동자분한테. 너 뭔데 내 거울 줘 이러고 나서. 그럼요. 혼나죠 당연히. 네, 그래서 저도 애기들 장난감 바꿔줄 때는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주면 더 좋은 걸로 항상 올려드립니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제. 더 좋은 걸로 바꿔드리고, 그리고 제가 드리고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절대 동자라고 해서 우리가 막 동자 귀여워요 막 사람들이 이러거든요. 동자 한대 하이 막 이러고 하는데 그 동자님들은 애기일 뿐이지 신의 반열에 오르려면은 나이가 몇백 살씩 드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동자가 왔다 해도 신은 신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동자에 이렇고 저렇고 뭐 하지만 항상 얘기할 때는 올려다 드리고 뭐 하고 이렇게 합니다. 신기하죠? 신기하네요. 네. 또 다른 편견도 또 없어지고. 편견, 어떤 편견? 이런 거를 저처럼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이 사람 앞에 놓인 테이블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법당. 이게 그냥 그런 뭔가 신성한 이런 거를 생각을 처음에 못 하니까. 근데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모든 거기에 있는 물건은 이 사람의 물건이 아니라 신들의 물건이구나를 이제 오늘 영상을 보면 또 모르는 사람, 저같이 몰랐던 사람들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손님들이 앉는 자리 뒤쪽에 동자 단이 있었는데 저는 손님들과 멀리 떨어져서 점을 보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의자가 뒤로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떤 여자 손님이 이렇게 머리를 착 하면서 하는데 머리카락이 뒤에 떨어졌는데 내가 그 순간 그 동자 혹시라도 그 동자 단에 그 머리카락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그 머리카락 가지 마요. 내가 이랬다니까. 이해되죠? 그 머리카락 가지 마. 네, 이랬거든요. 그래서 무당들은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 소통이 잘 안 되거나 하면은 이 개념을 생각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네 책상이 내 책상이, 내 책상이 네 책상이고 이것도 곧 내 책상이고 내 서랍장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힘들어지죠. 네, 그래서 물건은 함부로 주는 것도 아니고 받는 거는 어쩔 수 없어. 그 무당이 혼나는 일이에요. 왜냐면 모르니까 주는데 뭐 싫어 이럴 순 없잖아. 근데 그 물건을 받는다 해서 막 거기에 막 허주가 막 들어오고 이런 경우는 좋으면 좋았지. 그거는 이제 드라마의 소재로 쓰시면 됩니다. PD님들. 무당집에 갔더니 뭔가 거울을 받고 그 거울에서 비쳐서 영이 보인다. 네, 그거는 이제 소재로 쓰세요. 이거는 감독님들이 소재로 쓰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없는 일이라 판타지다.